어머니, 은정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저 무서워요. 그 말은 그동안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진심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말순의 말은 이전과 달리 간절했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은정의 시야가 잠시 흐려졌습니다. 괜찮을 거야. 말순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은 은정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은정은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하루가 이렇게 끝나고 있다는 것,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예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이 집의 아침은 늘 같은 소리로 시작됩니다. 낡은 연립주택 복도에서 울리는 발자국 소리, 옆집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뉴스, 오래된 가스레인지가 켜질 때 나는 둔탁한 저 마음까지 모두 변함이 없어요. 서은정은 그 익숙한 소리들 사이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배의 무게였습니다. 만삭의 배는 밤새 더 단단해진 듯했고 몸을 옆으로 돌리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은정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배 위에 자연스럽게 올라간 손이 아이의 움직임을 느끼며 잠시 멈췄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은정은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을 다독이기 위한 말이었지만 동시에 이 집에서 하루를 견디기 위한 주문이기도 했습니다. 은정이 방문을 열고 나오자 거실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건강 프로그램이 큰 소리로 흘러나오고 있었고 화면 속에서는 의사가 나와 중년 여성들을 향해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시어머니 최말순이 등을 곧게 세운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은 리모컨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신문은 이미 반쯤 접힌 상태로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안경 너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말순은 이 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은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참 별것도 병이래. 말순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묻는 말도 대답을 기대하는 말도 아니었지만 그 말은 거실 전체를 채웠습니다.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고 발 뒤꿈치에 힘을 줄 때마다 허리 안쪽이 묵직하게 당겼습니다. 부엌 싱크대 앞에 서자 은정은 잠시 손을 얹고 숨을 고릅니다. 찬물을 틀자 금속 배관을 타고 내려오는 소리가 귀에 크게 들렸습니다.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는 사소한 소리에도 예민해졌지만 그걸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예민함은 허락되지 않는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냄비에 물을 올려놓으며 은정은 달력을 힐끗 보았습니다. 동그라미로 표시된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산부인과 정기 검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보다 그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누이 최지연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나왔어. 지연의 목소리는 늘 경쾌했고 집안의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는 톤이었습니다. 아이의 신발이 아무렇게나 벗겨지는 소리, 가방이 바닥에 내려앉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은정은 자연스럽게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아이는 아직 어려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면 보채는 아이였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내려놓자마자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지연이 말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애는 집에 있으면 되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순의 시선이 은정에게로 옮겨왔습니다.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결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그렇게 말없이 정해지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형님, 오늘은 은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끝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잖아. 말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뭐 그렇게 바빠? 그 말에 은정의 손이 잠시 굳었습니다. 배 위에 얹힌 손끝에 아이의 움직임이 느껴졌지만 그 감각조차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지연은 그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형님, 애가 말은 잘 들어요. 그냥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의 몸을 얼마나 밀어붙이게 될지 알면서도 다른 선택지는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 강철민은 그 사이 양복 재킷을 입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대고 회사 이야기를 하느라 집안 상황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보, 나 먼저 나갈게. 철민이 말했습니다. 은정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민은 잠시 은정의 배를 보았지만 그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평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이의 보챔이 시작됐고 지연은 외출 준비를 하며 현관에서 서둘렀습니다. 엄마, 저녁쯤 올게. 그 말과 함께 지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남겨진 건 은정과 아이 그리고 말순뿐이었습니다. 말순은 다시 텔레비전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늘 그래 왔다는 듯 말입니다. 은정은 아이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하루가, 이 선택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어디까지 몰아붙이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과 점심의 경계가 흐릿해질 즈음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눅눅해졌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분명 따뜻했지만 그 온기는 은정의 몸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서은정은 거실 바닥에 앉아 아이를 앞에 두고 있었고 아이는 장난감을 몇 번 만지작거리다 금세 실증을 내며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허리를 곧게 펴보려다 이내 포기했습니다. 조금만 자세를 바꿔도 배가 단단하게 당겨왔고 숨이 짧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은정은 병원에서 배운 대로 천천히 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아무리 안정되어도 마음까지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커질수록 은정의 심장도 함께 빨라졌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리려다 잠시 멈칫한 순간 허리 아래쪽에서 묵직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은정은 이를 악물고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배에 닿는 순간 배 안쪽이 이상하게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또 왜 저래?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말순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말순의 시선은 화면에 고정된 채였고 은정을 향한 배려는 그 말 속에 없었습니다.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자신이 너무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서 며느리의 예민함은 늘 핑계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아이를 달래며 은정은 천천히 거실을 오갔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마룻바닥의 차가운 감촉이 그대로 올라왔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줄어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말수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닫는 소리, 반찬통이 부딪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말수는 반찬을 꺼내다 말고 은정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애 보고 있으면 밥이 목에 넘어가나? 말순이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대충 먹어도 돼. 그 말은 걱정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아이를 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내려놓고 식탁에 앉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병원 가는 날이라서요. 은정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말끝은 흐려졌습니다. 말수는 반찬통 뚜껑을 닫으며 은정 쪽을 돌아봤습니다. 병원은 또 가면 되지. 말순의 목소리는 단정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애 하나 더 본다고 뭐가 달라져. 그 말에 은정의 가슴이 순간 쿵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자연스럽게 얹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정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이어가 봤자 돌아오는 건 한숨이나 핀잔뿐이라는 걸 이미 여러 번 겪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고 은정의 팔은 점점 저려왔습니다. 아이를 내려놓고 싶었지만 아이는 은정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말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지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말순은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말순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지연의 빠른 말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말순은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걱정 말고. 애는 여기서 잘 보고 있어. 그 말이 은정의 귀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보고 있다는 말 속에 은정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마치 은정은 당연히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처럼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끄는 말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오늘은 아예 못 올 수도 있대. 그 말은 은정에게 선택지가 없는 통보였습니다. 집에 있잖아. 말수는 다시 한번 못 박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봐주면 되지. 은정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배 안에서 아이가 꿈틀거렸고 은정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괜히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은 결국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다가 은정은 몇 입만 삼키고 말았습니다. 속이 더부룩했고 마음은 더 답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말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낮잠을 잔다며 문을 닫았습니다. 집안에는 은정과 아이만 남았습니다. 낮잠 시간마저 은정의 몫이 되었습니다. 은정은 아이를 재우기 위해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의 체중이 배와 허리에 그대로 실려왔고 다리가 점점 후들거렸습니다. 몇 번이나 멈춰서서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잦아들 무렵 은정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 순간 배가 단단하게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정은 깜짝 놀라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설마.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은정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은정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남편 철민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괜히 예민하다는 말을 들을까봐, 괜히 이를 키우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은정의 몸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괜찮다는 말이, 며느리니까 당연하다는 말이 곧 돌이킬 수 없는 무게로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후의 햇살은 거실 바닥을 길게 가르며 들어왔습니다. 시간은 분명 흐르고 있었지만 서은정에게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겨우 재워 소파에 눕힌 뒤 은정은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숨을 고를 틈이 필요했지만 마음은 쉬어주질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은정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고른 숨소리, 작게 움직이는 손가락,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얼굴. 그 평온함이 오히려 은정의 가슴을 죄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 아이에게는 아무 책임도 없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은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순간 휘청거렸고 소파 등받이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지도 몰랐습니다. 배가 단단하게 굳어오는 느낌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까보다 더 분명했고 더 오래 지속됐습니다. 괜찮아, 잠깐이야. 은정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스스로를 설득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엌으로 물을 한 컵 따르려다 은정은 잠시 멈췄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 있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허리 아래쪽에서부터 묵직한 통증이 배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은정은 컵을 들고 식탁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잠을 자던 말순이 느릿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말순은 거실을 한번 둘러본 뒤 아이가 잠든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잤어? 말순이 물었습니다. 네, 방금요. 은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냉장고 쪽으로 갔습니다. 은정의 얼굴이나 몸 상태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이만 조용하면 된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지연이는 오늘 밤까지 못 올 것 같대. 말순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차도 막히고 약속도 길어졌대. 그 말은 이미 결정된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은정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저 몸이 좀.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말순은 냉장고 문을 닫으며 돌아봤습니다. 몸은 원래 임신하면 다 그런 거야. 말순의 말투에는 단정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나도 너 낳을 때까지 반일 다 했어. 그 말에 은정의 입은 다시 닫혔습니다. 과거의 고생은 현재의 고통을 지워버리는 기준처럼 쓰이고 있었습니다. 은정의 아픔은 비교의 대상이 되었고 그 순간 가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은 반사적으로 아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도 배가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이번에는 숨이 잠시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정은 아이 곁에 앉아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이의 눈이 잠시 뜨였다가 다시 감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은정은 안도하면서도 자신이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두려워졌습니다. 말순은 그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에서는 사고 소식과 날씨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괜찮잖아. 말순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편한 거지. 그 말은 은정의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고통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은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그런 말은 늘 불평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아이는 다시 잠에서 깼습니다.
이번에는 울음이 더 컸습니다. 은정은 아이를 안아들었지만 팔에 힘이 쉽게 빠졌습니다. 손끝이 저릿했고 허벅지가 떨렸습니다. 애가 왜 이렇게 칭얼거려? 말순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정은 대답 대신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배 안쪽에서 이전과는 다른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짧게 지나가는 통증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은정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연락하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정은 아이를 내려놓고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힘없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어머니, 은정이 힘겹게 불렀습니다. 말수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또? 배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은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말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초산도 아니고 요즘 애들은 너무 겁부터 먹어. 그 말에 은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분명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거실에 들어오던 햇빛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은정의 몸도 함께 어두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하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은정은 아이를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아래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에게 이 하루는 이미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정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하루는 이 집 안에서는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는 지점으로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 무렵 집안의 빛은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거실에 켜진 전등 하나가 겨우 공간을 밝히고 있었지만 그 불빛은 은정의 얼굴까지 환하게 비추지 못했습니다. 은정은 아이를 안은 채 소파 끝에 앉아 있었고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허리와 배, 다리까지 통증이 한 덩어리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잦아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잠을 자야 할 시간인데도 아이는 자꾸 깨서 보채고 작은 손으로 은정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은정은 아이를 달래며 천천히 등을 두드렸지만 팔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정은 숨을 고르며 아이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배 안쪽에서 이전보다 훨씬 강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은정은 반사적으로 소파를 붙잡았습니다. 이건 그냥 피곤해서가 아니야. 그 생각이 또렷하게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은정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등줄기를 따라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은정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자신도 놀랄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반대편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왜 그래? 말순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배가 계속 아파요. 은정은 배를 감싸 쥔 채 말했습니다.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말순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느릿느릿 걸어와 은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은정의 얼굴이 창백하다는 걸 분명히 보고도 말순의 표정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임신하면 다 그래. 말순은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나 때는 이 정도로 호들갑 떨지도 않았어.
그 말에 은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설명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돌아오는 건 비교와 무시뿐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증은 잠시 잦아들었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분명한 간격이 느껴졌습니다. 은정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시간을 세어보려 했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으로 아프면 바로 연락하세요. 은정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누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남편 철민의 이름을 보자 잠시 망설임이 생겼습니다. 지금 전화를 걸면 또 조금만 참아보라는 말을 들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이의 울음이 갑자기 더 커졌습니다. 은정은 놀라 아이를 다시 안아 올리려 했지만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중심을 잃을 뻔했습니다. 아이고, 애 떨어뜨리겠네. 말순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은정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아이를 걱정하는 말 같았지만 그 속에는 은정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은정은 결국 아이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무게가 그대로 배에 실리자 통증이 더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신음이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말수는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듯 했습니다. 은정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다는 걸,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너 진짜 많이 아파? 말순이 물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정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차분하지만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은정 산모 보호자분 되시죠? 은정은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아까 검사 결과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산모 상태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말수는 은정의 표정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누구야?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말순 쪽으로 조금 기울였습니다. 병원에서 지금 오라고 하세요.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단정함과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대? 말순은 아직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듯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제야 말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황급히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철민이한테 전화해야겠다. 말순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다급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질서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늘 당연하던 역할 분담, 늘 침묵하던 은정의 위치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아이를 안은 채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통증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배가 당겨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하게도 또렷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상황이 단순히 며느리가 집에 있어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마주해야 할 순간이 왔다는 걸 은정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팽팽해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굴러가던 일상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한꺼번에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서은정은 소파에 깊게 기대 앉아 있었고 몸은 이미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팔은 힘을 잃어 축 늘어졌고 배 안에서는 규칙적인 통증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통증은 이제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파도처럼 몰려왔다가 잠시 물러나고 다시 더 큰 힘으로 되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은정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했고 내쉴 때마다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스스로 들으며 은정은 자신이 정말 위험한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리모컨을 쥔 채 텔레비전을 보던 손은 이제 휴대전화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당황과 불안,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철민아, 지금 집에 무슨 일이냐면, 말순은 전화를 붙잡고 말했지만 말끝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려고 할수록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당연하게 여겨왔는지가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은정은 그 목소리를 멀게 들으며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번 통증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은정은 소파 가장자리를 붙잡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시야가 잠시 흐릿해졌습니다. 어머니, 은정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말순은 전화를 끊고 은정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제야 며느리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말순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은정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어깨가 크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든 줄은. 말순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 말 뒤에 붙어야 할 수많은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통증은 은정에게 선택의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하게 몰려온 통증에 은정의 몸이 앞으로 크게 숙여졌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팔이 풀리며 아이가 미끄러질 뻔했고 말순은 반사적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장면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늘 은정의 품에 있던 아이가 말순의 팔에 안겨 있었고 늘 당연히 아이를 안고 버티던 은정은 빈손으로 고개를 숙인 채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은 아이를 안은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무게가 생각보다 묵직하게 느껴졌고 그 무게는 단순히 체중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은정이 하루 종일 감당해 온 무게가 그대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말순의 입에서 낮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은정은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웃음 대신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은정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무서워요. 그 말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은정이 이 집에서 자신의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꺼내 놓은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쉽게 괜찮다, 다 그런 거다라고 말해왔는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 은정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은정 산모 보호자분 맞으시죠? 통증 간격이 이 정도면 바로 오셔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집에 계시는 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말순은 그 말을 옆에서 그대로 들었습니다. 순간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나가자. 말순은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이전의 단정함 대신 조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어디에 맡길지, 누가 은정을 부축할지, 차는 어떻게 할지, 순식간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말수는 급히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는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고개는 자연스럽게 숙여졌습니다. 아이를 잠시 맡아달라는 부탁을 하며 말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처지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은정은 현관 앞에 앉아 신발을 신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숙이는 순간 통증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은정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혀 말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손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쥐었고 몸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 말순이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지금까지 버텨온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은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고 동시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말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은 은정을 향한 말이자 스스로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저녁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위태로웠고 은정은 거의 몸을 끌려가듯 움직였습니다. 차에 타는 순간 은정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좌석에 깊게 몸을 맡겼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창밖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정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하루가 이렇게 끝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자신이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버티기만 하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통증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은정의 마음 어딘가에서는 분명한 감정 하나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예감이었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는 묘하게도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바깥의 소음은 차단되고 차갑고 희미한 소독약 냄새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서은정은 이동식 침대 위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졌고 침대가 움직일 때마다 그 불빛들이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배 안에서는 여전히 통증이 오르내리고 있었지만 은정은 이제 그 통증의 크기를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아프다는 감각보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느낌이 더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손끝은 차가웠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얇게 떨렸습니다. 숨 천천히 쉬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귀 옆에서 들렸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그 작은 움직임조차 버거웠습니다. 침대가 멈추고 몇 사람이 동시에 다가왔습니다. 혈압을 재고 심박을 확인하고 은정의 이름을 불러 반응을 살폈습니다. 은정은 힘겹게 대답하며 의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모든 게 흐려질 것 같아 일부러 천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통증은 언제부터였어요? 의사의 질문이 들렸습니다. 오후부터 계속이었어요. 은정은 숨을 몰아쉬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계속 참으셨어요?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은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참았다는 말이 너무 쉽게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참는 건 선택이 아니라 늘 그렇게 해야 했던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은정은 결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방안을 무겁게 가라앉혔습니다. 의사는 더 묻지 않았지만
간호사는 잠시 은정의 얼굴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처치가 이어지는 동안 은정은 간간히 정신이 흐려졌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은 놀랍게도 병원이나 아이의 상태보다 집안의 장면들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서 있던 거실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던 시어머니의 눈빛, 그리고 집에 있으니까 괜찮다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던져지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말들이 지금 이 침대 위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은정에게는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응급실 밖 복도에서 말수는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 있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보호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수는 그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아이 울음은 집에서도 늘 듣던 소리였지만 이곳에서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도와줄 수 없고 대신해 줄 수도 없는 무력함이 그대로 묻어있는 소리였습니다. 산모가 꽤 오래 참으신 것 같아요. 간호사가 복도로 나와 말했습니다. 말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참았다고요? 네. 통증 간격을 보면 진작 오셨어야 했어요. 그 말은 설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판단처럼 들렸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은정이 참아왔던 시간들이 숫자처럼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 참음이 얼마나 오래 쌓여왔는지를 이제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강철민이 숨을 헐떡이며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재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집에서 늘 보던 단정한 모습과 달랐습니다. 엄마, 은정이는? 철민은 말순 앞에 서자마자 물었습니다. 안에서 보고 있어. 말순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어요? 철민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질문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라는 말이 너무 많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말순과 철민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산모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철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수는 무릎에 힘이 풀리는 느낌을 받으며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무리한 활동이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의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분간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말순의 머릿속에는 은정이 아이를 안고 서 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들, 조금만 봐라, 집에 있으니까 괜찮다던 말들이 이제는 의사의 말과 겹쳐져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안에서 은정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 낯선 천장이 보였고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통증은 약물 덕분에 조금 잦아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제는 은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겠구나. 참는 것이 미덕이던 시간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몸이 무너져야만 멈출 수 있다면 그건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참아야 했던 환경이 잘못된 거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습니다. 문 너머에서 말순과 철민이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숨소리는 낮았습니다. 은정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제 이 문이 열렸을 때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 말하지는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얀 복도와 닫힌 문 안에서
각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처음 마주하는 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병실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기계음은 규칙적이었고 커튼 너머의 그림자는 자주 바뀌지 않았습니다. 서은정은 침대에 누운 채로 눈을 떴다 감았다를 반복했습니다. 통증은 약물 덕분에 한층 누그러졌지만 몸이 가벼워진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면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생각들이 하나둘 선명해졌습니다. 창가 쪽에서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주차장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졌고 병실 안에는 낮보다 더 고요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은정은 그 고요 속에서 숨을 고르며 손을 배 위에 얹었습니다. 아이의 움직임은 여전히 느껴졌고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잠시 따뜻해졌습니다. 살아있구나. 그 단순한 생각이 지금의 은정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안정되셨어요. 그 말은 은정의 귀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완전히 괜찮다는 말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버티기만 해야 하는 상태는 아니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뒤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 정적을 깨고 이번에는 문 바깥에서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낯익은 발소리였습니다. 은정은 눈을 감은 채로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말순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말순의 얼굴에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긴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등은 여전히 곧게 펴고 있었지만 그 고듬에는 예전과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말순은 병실 문을 닫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잠은 좀 자니? 말순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원망도 기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피로와 오래 참아온 감정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요. 은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자에 앉으려다 말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리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의사가 많이 무리하셨다고 하더라. 말순의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당분간은 절대 안정해야 한대. 은정은 그 말을 들으며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이 새삼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몸이 먼저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실의 기계음이 그 침묵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말순이 입을 열다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내가 그렇게 아픈 줄 정말 몰랐다. 말순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늘 단정하고 확신에 차 있던 말투 대신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한마디로 모든 게 풀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몰랐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은정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정의 눈을 마주한 순간 말순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처럼 순종적이지도 억눌려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있어서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정은 말을 이었습니다. 임신해도 아파도
그냥 참아야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 말은 울분으로 쏟아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차분했지만 단단했고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다듬어온 문장이었습니다. 말수는 손을 꽉 쥐었다 풀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 스스로를 부정당하는 듯한 감정과 미안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철민이 들어왔습니다. 철민의 얼굴에는 하루 동안 쌓인 불안과 후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은정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철민이 물었습니다. 지금은요. 은정은 짧게 답했습니다. 그 말에는 위로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침대 옆에 섰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봤어야 했는데. 은정은 그 말을 들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과가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라도 나왔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사과의 시점이 아니라 이후의 선택이라는 걸 은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괜찮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은정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 말에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분명하게 끄덕였습니다. 말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장면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집안의 질서가 바뀌는 순간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될 줄은. 말순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은정은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당연한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은정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굴러가는 집은 결국 이렇게 무너진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병실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말을 삼키는 침묵이 아니라 서로가 생각을 정리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불빛은 여전히 환했고 은정의 마음도 그 빛처럼 서서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두렵기보다 오히려 안도감을 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모두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선택이 어떤 방향이든 은정은 더 이상 침묵 속에 머물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실의 아침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은 부드러웠지만 서은정에게 그 빛은 이전과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제와 같은 침대, 같은 하얀 벽, 같은 기계음이었지만 은정의 마음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느껴진 건 통증이 아니라 숨이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셔도 가슴이 조이지 않았고 배를 감싸쥔 손에도 어제 같은 격려는 없었습니다.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몸이 무너지는 느낌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배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이의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고 그 순간 은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예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또렷해졌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간단한 상태 확인과 함께 오늘 일정에 대해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며칠은 반드시 입원해야 하고 퇴원 후에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집안일이나 육아는 당분간 하면 안 됩니다. 간호사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위험했어요.
그 말은 은정에게 경고가 아니라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자신이 느껴왔던 불안과 고통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간호사가 나간 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은정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달라질지, 아니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지.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말순과 철민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말순의 손에는 집에서 가져온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철민은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좀 괜찮아 보여. 철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보다는요. 은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순은 침대 옆에 서서 한동안 말없이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여전히 낯설음이 섞여 있었지만 이전처럼 단정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의사가 뭐래? 말순이 물었습니다. 집에 바로 못 가요. 은정은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더라도 예전처럼은 못 지내요. 그 말에 말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철민은 그 분위기를 느끼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은정이 몸이 지금 제일 중요해. 이번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말순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말순은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보였습니다. 체면, 집안의 질서, 자신의 역할,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오래된 인식들이 머릿속에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애는?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지만 혼자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은정은 말을 끊지 않고 차분하게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얹히는 방식으로는 안 돼요. 그 말은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명확했습니다. 말순은 그제야 은정이 더 이상 부탁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친정에서 당분간 지낼 거예요. 은정은 덧붙였습니다. 의사도 그게 낫다고 했고요. 그 말에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말순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내 몸에는 좋겠지. 말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부정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완전한 이해도 따뜻한 위로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막아서지는 않겠다는 신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은정은 친정으로 옮겨졌습니다. 친정집의 오래된 소파, 익숙한 냄새, 말없이 내어주는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은정을 맞이했습니다. 그 공간에서 은정은 처음으로 마음 놓고 누울 수 있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 아무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은 생각보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 속에서 은정은 조금씩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전화가 한두 번 왔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예전처럼 명령조는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말보다 상태를 묻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은정은 그 변화를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자신이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철민은 출퇴근 후 친정으로 들러 은정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예전과는 다른 태도였습니다. 은정은 그 변화를 지켜보며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밤이 되면 은정은 배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만은 참는 것이 당연한 삶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이번 일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고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던 평온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은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순간들이 올 거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그 순간들을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의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